안녕하세요. 존버장인 버핏 테스트입니다. 최근 미국의 빵중 두 기업인 애플과 페이스북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시작이 되었고 누가 유리할지, 그리고 유리한 기업은 왜 그랬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뇌피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해주시고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페이스북과 애플은 소송까지 준비하며 싸움을 걸고 있는데요. 서로 좋게 좋게 성장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싸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대 페이스북 전쟁 이유는, 두 번째, 현재까지 상황, 세 번째, 누가 승리할까? 마지막으로 애플과 페이스북 투자 전략입니다. 애플과 페이스북이 전쟁을 시작한 계기는 20년 6월 iOS 14를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애플 iOS 14에는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이 담겨 있는데요. 기존의 옵트아웃이었던 방식에서 옵트인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옵트인이란 사용자들이 어떤 앱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광고를 볼지 등을 결정하게끔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앱들은 마음대로 정보를 가져갔었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의 대표 저커버그는 애플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였는데요. 이유는 사용자들의 무료 콘텐츠를 방해한다는 이유인데요. 솔직히 크게 와닿지가 않고 억지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페이스북은 분노하며 애플을 비판할까요? 우선 페이스북의 매출 99%는 광고 수익으로 이루어집니다. 심각하게 의존적인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페이스북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좋아요나 검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좋아요 정보 등을 저장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선별하고 분류해둘 겁니다. 그런 다음 이쁘게 포장된 데이터를 광고주들에게 전달하고 광고주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들만 요청하겠죠? 가성비가 좋은 광고들만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광고도 보고 구매까지 하게 된다면 커미션이라고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잠깐 보면 사용자 데이터를 그냥 무단으로 가져와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데요. 뒤에서 애플의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이 어떻게 페이스북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iOS 14 프라이버시 정책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부터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수집하던 방법인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가져가던 방식에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정보를 가져가고 있고 이 행위에 대해서 용인해 줄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경우에 어떤 사용자가 오케이 해줄까요? 90%의 소비자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주들은 새로운 광고 수단을 찾으러 떠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페이스북이 왜 애플을 비난하고 급박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애플의 전쟁 이유는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페이스북은 우선 중소사업자에게 피해가 간다며 애플의 보안 강화 방침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중소사업자를 크게 배려하지 않았기에 옹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애플의 플랫폼이 반독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면 아이메시지가 자동으로 깔려 있으며 이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갤럭시를 사면 구글이 자동으로 깔려 있듯이 페이스북 편을 들어주면 조치해야 할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한 애플 자사 플랫폼 보안 수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옵트인을 제안한 애플에서 또한 자사, 아이메시 등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들에 의해 궁지로 내몰리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예정인 페이스북은 법적 공방 소송을 검토 중이고 실제로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와 시가총액 6위의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누가 더 유리할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년 상반기에 애플은 사생활 보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은 21년 상반기 1월 말 정도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12, 맥북, 아이패드 등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애플카까지 준비하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60%대인 소프트웨어 유료 서비스 부문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애플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의 상황은 99% 광고에 의존하는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플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페이스북이 많이 불리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빅테크들에게 반독점법을 들먹이며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행하기보다는 뭔가 길들이기 정도로 생각됩니다만 우선 애플에 대해서는 앱스토어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엄청난 성장세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어플을 분할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토는 자사 앱인 인스타그램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인스타그램은 중요한 매출처입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애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페이스북에는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 많네요. 적도 많고. 그렇다면 애플은 어떤 이유에서 페이스북을 선제 공격했을까요? 첫 번째로 페이스북은 활성 유저를 28억 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비스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는 애플은 6억 명의 유료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수를 보더라도 아주 탐나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이 밀어주는 서비스 부문은 이익률이 60%대로 아주 높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가진 70빌리언 시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10%의 시장만 놓치더라도 그것은 7조 정도로 애플에게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애플은 주춤하던 아이폰 시장마저 12를 출시하며 전 제품이 성장세입니다. 서비스 매출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고 애플카까지 준비하며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 전기차 출시 전까지는 계속 모아갈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투자 전략입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쓰지 않고 인스타그램도 잘 하지 않아서 부정적으로만 보이는데요. 경쟁사 핀터레스트, 스냅 등이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 의존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성장성을 가지기에는 주변에 노리는 기업들이 많아 힘들어 보입니다. 21년 1분기 말부터는 실제로 매출에 타격이 있을 텐데 잘 해결할 것 같다가도 페이스북의 캐시카우인 인스타그램을 분할하라는 요구까지 있어 더욱 투자하기 꺼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은 앞으로 매수 계획이 없고 차라리 애플을 더 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애플과 페이스북이 전쟁을 하는 이유와 누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생활 보호 문제는 소비자와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신뢰는 만들어지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안 걸린다. 요즘 소비자들은 사생활 침해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이 내세우는 정책에 반대하기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페이스북이 잘 해결법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